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김우정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기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패러다임인데요. 과거에는 기대 수익률을 좀 중요시했다면 이제는 기대 수익률과 함께 리스크 분산도 중요시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산이 예전에는 채권, 주식, 대체 자산 이렇게 세부 자산군으로 많이 나눠진다면 가장 큰 특징은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으로 간결하게 간단하게 표시되는 것이 기준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포트폴리오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단순 저비용 패시브 포트폴리오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기간마다 당연히 다릅니다. CPPI, GPIF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주식 그 다음에 GPIF 같은 경우에도 국내 채권, 국내 주식 나눌 수 있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주식 50, 채권 50으로 나눌 수 있고요. AP4 같은 경우에도 주식, 채권, 외환. 그 다음에 뉴질랜드 스페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주식이랑 뉴질랜드 주식, 글로벌 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기준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이 CPPI인데 CPPI 같은 경우에는 기준 포트폴리오가 초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산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 캐나다 주식, 캐나다 국채, G7 국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가 2016년부터는 그냥 글로벌 주식이랑 캐나다 국채로 단순하게 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투자하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주식 채권 말고도 좀 많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 말씀을 드리면 왼쪽이 퍼블릭 에쿼티와 프라이빗 에쿼티 간의 관계,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주식 채권을 매각해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실 퍼블릭 에쿼티를 1.3 정도를 팔아서 프라이빗 에쿼티를 사게 되면 1 정도만 살 수 있습니다. 1.3 그대로 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더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1.3을 팔았으니까 0.3은 캐나다 국채나 유동성, 현금으로 지금 치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0.4, 공모주식 0.6 매도하면 1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팔아서 상업용 부동산 1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쿼티나 부동산이나 이런 중간 완전한 주식과 국채가 아닌 자산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랑 수익률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고려해서 이 자산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전체 자산에 넣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게 기준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벤치마크 같은 경우도 각각 자산을 살 때 개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채권 몇, 주식 몇, 이 정도로 위험도를 판단을 해가지고 BM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유연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신규 대체 자산군이 들어오더라도 따로 세부 자산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험도를 판단을 해서 자산군을 평가하고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CPP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레버리지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CPPI 같은 경우는 2010년대에 만들어졌고 뒤에 잠깐 소개를 드리겠지만 리스크 패러티 모델에 의하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전체 자산의 볼륨을 키워서 기대 수익률을 제고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효용이 떨어지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지금처럼 활발하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CPPIB뿐만 아니라 캐퍼스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에 자산 배분 모델이 진화를 하면서 나타나게 됐는데요. 과거 1919년, 52년 자산 배분 모델 패러다임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위험 분산 이런 게 주가 됐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에는 리스크를 중심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고 이런 흐름 하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기금 성장에 따라 대체 자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공동투자라든지 사모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대체 자산군의 여러 가지 투자가 강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하게 되면서 이런 리스크 패러티도 더 여러 가지 적용 방안이 나오게 됐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 6대4 모델이었다고 하면 리스크를 계산을 해보면 주식 비중이 60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상대적으로 60보다 더 많은 리스크가 포트폴리오에 차지를 하게 되겠죠.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까요. 하게 되면 8대2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리스크 중심으로 자산 배분을 해보면
리스크를 지금보다 줄여야 된다는 필요성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 뭐 70대 23 뭐 이런 식으로 안전자산을 높이게 되면 6대4 정도의 리스크가 배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6대4 정도로 좀 더 낮추는 거죠, 리스크를. 그렇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이런 방안이 리스크 패러티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델에 기반이 되는 이론적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방안은 자산 배분 재조정과 앞에 말씀드린 레버리지 두 가지 모델로 방향이 나오게 됐는데, 자산 배분 재조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익 요인으로 자산을 다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체 자산이나 채권이었던 자산들이 실질적인 수익 요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 국면이니까 경기 국면으로 나눠보면 퍼블릭 에쿼티와 같이 묶이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게 돼서, 크레퍼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자산 배분 재조정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배분 재조정을 시행을 했는데 이 안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세부 자산군이 계속 바뀌게 되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서 이런 걸 보게 된 여러 가지 컨설팅 회사나 뭐 연기금들이 생각을 해서 좀 더 단순하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나누고, 그 안에 있는 중간 단계의 이런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를 배분을 해서 기준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하는 방안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금융시장이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새로운 투자상 자산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관들이 좀 더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좀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체 자산이 확대되는 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